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총선을 30여일 앞두고 2016 총선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0대 총선 장애인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솔립 기자가 전합니다. 2016 총선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와 420 장애인 차별 철폐 공동투쟁단은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각 정당들의 장애인 정책 방향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형 복지국가 구현을 핵심 공약으로 추진, 장애인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복지 확충을 위한 절대적 예산 확보와 장애인 사회 참여와 밀접하게 연관된 권리 확충을 통해 장애정책 재구조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장애인 소득 보장 등을 통해 이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 확대 정책 추진,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등을 진행해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이 참여해 정책 방향에 대해 제시했습니다. 이에 총선연대는 각 당들의 장애인 정책이 말뿐인 정책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시혜와 동정, 배제와 격리에서 인권으로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명확하게 표현되고 이것을 이번 선거 때 각 당들이 좀 진심성 있게 그리고 또 이제 좀 이 책임감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될지는 참 걱정은 됩니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은 복지수석이 공석이라는 이유로 정책간담회 참석은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총선연대에 보내왔고 총선연대는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립입니다. 첫 소식에서 전해드렸듯이 각 정당들은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요. 장애계는 폐지당이라는 이름의 연대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황현희 기자가 전합니다. 정당인 듯 정당 아닌 기묘한 정당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공약을 지지할 수 있지만 표를 줄 수는 없고 정당 역시 한 표보다는 그들의 공약을 더 알리기 위해 호소합니다. 이들의 이름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한 당. 폐지당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국 227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뜻을 모아 만든 가상의 정당입니다. 지난 10일 서울시민청에서 이들은 창당대회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진행하며 폐지당 공약과 활동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총선 때 정당은 아니지만 장애등급자 부양의무제와 그리고 각 지역에서 후보로 나온 우리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을 반드시 이루고 장애등급자 부양의무제 폐지하겠다는 각오로 총선 대비 저희 활동들을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폐지당의 주요 공약은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더불어 홈리스 주거권 보장과 상인 권리 쟁취 등 사회 속 모든 차별 폐지입니다. 이에 폐지당은 총선 때까지 전국을 돌며 시민 홍보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서울시 노원구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인을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서울시는 각 자치구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공모를 진행. 그 결과 올해 시립으로는 노원구가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20대 이상 성인들이 대상인 노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다양한 교육과정에서 당사자가 선택한 수업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저희는 선택권을 좀 중시했습니다. 프로그램들을 본인들이 선택하게 하고 그 프로그램들을 본인이 선택해서 그것들을 이제 주 단위로 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5개의 영역으로 일단 나눠졌고요. 5개 영역은 직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기술, 그다음에 문해라든지 또는
저희가 건강 관련해서 이제 또한 노원센터는 중증 장애인을 우선으로 선발해 장애인을 단순히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닌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목표를 밝혔습니다. 한편 센터의 운영법인인 함께 가는 서울장애인 부모회는 서울시와 함께 앞으로 평생교육센터를 추가로 개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현재 은평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가 2호점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3개구가 더 확대 실시가 됩니다. 2020년까지 서울시 25개구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정대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추가로 개관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가 닿기를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화입니다.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만 건에 다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19,209건으로 지난 2014년에 비해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국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해 총 5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 말 기준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총 583명으로 아동보호 인력의 확충도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신설된 지 2개월여가 지났습니다. 광주지검은 여성과 아동 관련 범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김용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월 27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그리고 소년사건의 전담부서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후 2개월여가 흐른 지금 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철저하고 신속한 대응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유형의 범죄는 성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재산범죄하고 다르게 가해자에 대한 처리도 그렇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그렇고 독특한 그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가해자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또 피해자를 초기 단계부터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여성아동 관련 범죄 수사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광주지검의 여조부. 물론 범죄가 사전에 예방되어야 할 것이지만 범죄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 대한 정신치료 등 사후 관리에도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뿐만이 아니고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기관들이 협업을 잘 해서 해야만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지역사회 전체 주민들의 관심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조부에서 전담하는 범죄는 특히 사회적인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지역사회 주민들의 관심이 적극 필요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용솔입니다. 고령화에 따라 노인 요양시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이 우후죽순 난립하면서 낮은 서비스의 질은 물론 학대, 폭행,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혼자 힘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노인요양원. 지난 2008년 입소자 비용을 지원하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도입되면서 노인요양원이 4배로 느는 등 곳곳에서 설립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시설 설립 진입 장벽이 낮은 데다 요양원이 돈이 된다는 인식 때문에 시설이 난립하며 오히려 서비스의 질은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노인학대.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노인들을 묶어두는 등 학대하거나 온갖 폭행의 성범죄까지 요양원 내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사건은 4년 새 90% 이상 증가했습니다. CCTV 설치도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요양원이 학대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다 보니 요양보호사를 제대로 고용하지 않고 돈만 타내다 적발된 경우도 전체의 64%, 부정수급액은 3년간 380억 원이 넘습니다. 비용을 줄이려다 보니 시설 정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관계자들은 현재 노인요양원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만큼 부적합 시설을 퇴출시키고 설립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노인요양원은 사업이 아닌 복지의 차원인 만큼 공공요양원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장기적인 해법이라고 지적합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대구 경북지방병무청은 중증 장애인 판매 시설인 꿈앤스토어 숲을 개소했습니다. 꿈앤스토어 숲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사업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스토어가 사용하는 공간은 병무청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은 것이며 스토어는 대구 숲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이 맡아 운영합니다. 운영 수익금은 종사자들의 임금과 재료 구입 등 스토어 운영에 다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서울시는 여성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사업을 공모합니다. 공모 대상 사업은 상담과 사례 관리, 역량 강화 교육 등입니다. 공모 대상은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과 비영리 민간 단체이며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북 포항시는 포항시 제2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센터는 어린이 집단급식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곳으로 관내 집단급식소의 위생안전관리와 체계적인 영양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충청북도 청주시는 경증치매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몸 튼튼, 기억 쏙쏙, 뇌건강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노인의 치매 관리와 신체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으로 뇌신경 체조와 관절 체조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10일 신도청 시대의 서막을 여는 경상북도 신청사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행사는 경북의 비전을 담은 영상과 도립국악단의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주요 내빈들이 300만 도민의 희망을 담은 풍선을 함께 날리며 마무리를 장식했습니다. 경상남도 밀양시는 행복나눔 지원단과 행복나눔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행복나눔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에게 물품과 재능 기부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민방위 훈련 1에서 4년차 훈련 시 부모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부모 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순위가 같으면 부모 교육을 받은 경우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봄의 불청객 황사와 미세먼지는 심해지면 우선 호흡기 증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황사나 미세먼지에 큰 일교차까지 더하면 혈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오늘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황사와 미세먼지 그리고 일교차가 혈관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알아봅니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기침, 가래 같은 호흡기 관련 증상입니다. 이때 호흡기와 연관된 기관이 심혈관. 호흡이 잘 안 되면 심장과 혈관은 부담을 받아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하기 쉽습니다. 게다가 미세먼지가 호흡기를 통해 혈관으로 침투하면 혈액 속에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혈관 흡수가 되면 우리 혈관 안에 자그마한 그 미세먼지로 인해서 염증반이 일어납니다. 염증반이 일어나면 우리 몸은 피를 좀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소위 말해 점도를 올리게 되는데요. 그 점도가 올라가면 혈전도 잘 생기고 혈압도 올라가고 맥박도 같이 올라가게 되죠. 그로 인해서 심장이나 혈관이 부담을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미세먼지로 혈전이 생겨 뇌혈관에 쌓이면 뇌졸중 위험도 커집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에서 24시간 머물면 급성 뇌졸중 위험도가 30%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내혈관 질환자가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할 때 외출을 자제하며 마스크 착용과 충분한 수분 섭취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봄철 심한 일교차도 혈관에 큰 영향을 줍니다. 기온이 높고 낮음에 따라 혈관은 늘어나고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른 봄철에 만성질환자는 아침 저녁 외출 시 목도리와 마스크를 착용해 체온 유지에 유의하면서 호흡기도 튼튼, 혈관도 튼튼한 건강한 봄 보내시길 바랍니다. 끔찍한 학대로 아동을 숨지게 하고 안매장까지 한 부모의 사건에 전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처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체계화된 제도와 처벌 기준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